두비입니다. 예, 오늘로서 6회입니다. 네. 이거 좀 늦었죠? 네, 늦은 이유가 뭐예요? 아 이제 오늘 하려는 주제가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자 하는 거랑 좀 핵심적인 내용이랑 그렇죠. 맞닿아 있기 핵심적인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했죠. 예. 우리가 아는 지식 내에서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일단 좀 많은 걸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맞는지 네. 확인해보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곰과 여우라는 주제로 할 건데요. 임팩트 있게 여우는 뭘 딱 규정짓까요? 그러니까 곰과 여우 하면 딱 드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곰은 미렁곰탱이 네. 같은 거. 그렇죠. 여우는 약간 약삭 빠르고 그 약삭 빠르고 영악하고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누가 선한 거고 누가 악한 건 없지만 그쵸. 슬픈 영화와 재밌는 영화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떤 의미로 해서 네, 어떤 의미로 했냐면 이제 곰은 저희가 이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따로 세분해서 정의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친구들, 좀 미련해 보이는 친구들, 좀 불쌍할 수 있는 네, 그런 그쵸. 친구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우는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공부 뭔가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 친구들. 그죠. 네. 이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그 성적이 아주 잘 나오는 거는 사람. 네, 그쵸. 사람이죠. 네. 그쵸. 맞죠. 여우라는 건 딱히 이렇게 막 크게 잘 나온 잘 친구들. 나오지는 네. 않고 그쵸. 그리고 네. 점수가 약간 하락폭을 그리는. 네. 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출 거고. 네. 그죠? 그래서 여우에 대한 문제점. 근데 우리의 목표가 그럼 여우를 곰으로 만들. 곰으로 만들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여우의 특징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짚고 그렇죠. 넘어가야죠. 예. 그 여우의 특징이 어떤 게 있나요? 여우의 특징이라면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 딱 든 느낌처럼 뭔가 영악하고 약삭빠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영악하고 약삭빠르고 그걸로 네. 딱 규정되겠네. 영악하고 약삭빠르고. 네. 그럼 곰은 무직하고 열심히 네,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 그렇죠. 그러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여기서 좀 추가시킬 거는 곰은 저희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누기로 그쵸, 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곰을 배우기로 나누기로 했어요? 곰은 이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죠. 네. 그냥 앉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그쵸. 친구도 이제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주변에서 좀 질타를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봅니다. 네.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일단 스스로 공부만 본다는 하는데 거지. 성적이 안 나면서 심지어 주변에서 너는 공부하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니까. 네, 이거. 무슨 슬픈 거야. 네, 슬픈 친구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보면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옆에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궤도를 조금 올라가는 이런 곰을? 곰 같은 친구들 이제 길 찾는 네, 길 찾는 곰이다. 곰이라고 길 찾는 곰이다. 그래서 두 네. 번째 이제 방향을 좀 찾아가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이제 그 길 찾는 곰이 제대로 이제 완전히 궤도에 올라서 성적을 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곰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곰을 제대로 본다. 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곰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곰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불행한 거는 퍼센트가 좀 그렇죠. 네. 사람이 되는 사람은 다 그냥 곰도 아니고 우리 저기 우리 상위 50%만 하기로 네, 했으니까. 50%만 예. 사극 곰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사람 잘하고 약삭 빠르기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네. 열심히도 하고 그런 게 한 4%? 네. 한 여우는 한 몇 프로 될까? 여우는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5%그 네. 정도 될 것 같아. 네. 그렇지. 이 학생들의 특징이 또 중학교고 초등학교 때는 또 영재나 수재라는 이름을 듣던 아이들이 네, 맞죠. 그러니까 항상 그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친구. 그렇죠. 그리고 곰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곰이 해가지고 50%의 나머지니까 41%.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스스로 곰 가장 하층의 곰이 굉장히 많아요. 41% 중에 한 25% 정도? 그 정도니까 참 네. 안타깝죠. 그런 곰들은 결국에 죽어요. 네. 그게 제대로 좀 살아내지 네. 않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우라는 거에 대해서 곰하고 먼저 대비시킬 필요가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여우하고 곰을 두 가지로 대비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성적이 아니 노력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쵸. 노력에 대한 투자 비율과 네. 그다음 두 번째 성적이 나오는 거. 세 가지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성적의 흐름. 네. 세 가지 먼저 분류를 네. 해보죠. 그러면 여우와 곰의 그 노력 투하는 뭐 여기서 드러나죠. 확실히 들어가죠. 확실히 한 네. 어느 정도 처음부터. 차이가 날까나? 한 100의 그러니까 노력의 투하량을 봤을 경우에 한 여우는 대략 한 10에서 한 20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자기 투자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곰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네, 쓴 거예요. 네, 90. 정말. 네. 90. 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투자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도 많이 투자하는 것들은 수학에 상당히 수학, 많이 네. 투자를 하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그러면 성적은 한 어느 정도 뽑아낼까요? 성적은 이제 곰마다 아까 정의를 했듯이 다른 세 가지 부류의 곰들이 있잖아요. 세 가지 부류의 곰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확실한 그렇지. 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은 좀 유지가 되는. 네, 그렇죠. 유지가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저희가 나중에 뭐 세 가지 부류 다 다루겠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뭔가 좀 스스로 곰인 친구들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한 90 정도 노력하면은 결과가 한 결국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3, 40 정도 나오진 않나. 너무 박한 거 같고. 너무 막하나요? 네. 그러면 그건 곰 안 하고 곰 안 하고 그건 좌절과 이런 걸로 네. 해서 방황하고 네. 뛰쳐나가는 거 같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고 한 60 정도 60 나오는 것 같아요. 정도,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60선이 가장 많고요. 60선이요. 네. 70선 가느냐 못 가느냐는 또 레벨이 올라갔을 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성적의 유지. 유지죠. 어떤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이제 고민 친구들과 여인 친구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여인 친구들은 성적이 하락하는 형상을 보이죠. 그렇죠. 네. 여우의 특징은 우리가 특징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하락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4개 집단으로 나누잖아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적 우수 유지, 유지잖아요. 우수 유지 아니다. 성적 유지 우수자죠. 네. 그렇죠. 성적 유지 우수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향상 우수자. 성적 향상 우수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 하락 비우수자. 그렇죠. 네 번째는 좀 명칭이 너무 비극적이야. 성적 유지 비우수. 비우수자. 네. 이건 좀 비우수를 많이 유지. 근데 이 여우들의 특징이 성적 하락 비우수 쪽으로 들어가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네. 그리고 그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네. 셀프 이피커시. 셀프 이피커시라 주고 이 효능감이라는 부분이 신뢰감이하고 자신감으로 유지가 네. 되는 건데 그게 점점 떨어지기 점점,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이 다시 반전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네. 연구가 좀 있는 거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 친구들의 성적 향상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성적 향상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가지고 갈 게 수학을 갖고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네. 다른 과목에는 예. 그 여우가 없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우가 딴 데는 없나요? 여우가 다른 데는 없냐 하면은 당연히 있죠. 그런가? 네. 그러면은 그거에 있을 특징은-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수학에 봤을 때 수학이 있을 노력에 때.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해외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런 친구들은 영어 공부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되지. 아예 안 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왜 여우라고 안 그러나 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제 그게 수학과 그런 언어의 차이점? 차이점이라고 하죠. 과목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나 언어는 네, 그러니까 어학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잘했어요 나는. 시를 막 쓰면서 이렇게 오줌 눈물 들리고 네. 뚝뚝 흘리고 이런 거. 근데 그 감성이 지금도 있다는 거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시를 보면 막 시상이 떠오르는 네. 거, 네. 팍팍 뛰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특징은 감을 가지고 가는데 그 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변하지 변하지 않고 않죠. 단어의 차이점 그리고 네. 단어의 다양성, 단어의 전문성으로 조금씩 어려워진 네. 반면에 수학은 어때요? 다르죠. 어떤 면에서 좀 다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학년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로 오면서 좀 저학년에 의해서는 약간 수를 다루고 대수책에서 배웠다면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이렇게 해서 조금 고학년이 돼갈수록 체계가 많이 바뀌어 버리죠. 수를 배우기보다는 조금 이제 개념을 들어오고 원리를 그렇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대수에서 극한이나 초월함수에 대한 새로운 수체계가 생기면서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계산량이 빠른 것,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미련이 항상 남는 거죠. 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여우라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 애는 어려워도 70점이고 쉬워도 70점이고 아이들이 어려울 때 이 애는 오히려 체험을 잘 봐요라고 하는 것이 여우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는 대부분 수가 계산이 네, 많아서 복잡하거나. 복잡해서 어렵다고 그러지 정의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하지 않고 문제가 좋다는 말을 네, 써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체계 상황의 차이점이 생기면서 그게 변화가 생겼다. 거기에 호응을 하지 못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지금 결론을 찾아 나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아는 거네. 네. 시점을 알아요. 그렇죠? 네, 시점이 이제 언제다? 한 1학년 말쯤?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청에서 제시한 그 과정상으로는 2학년 초기. 예.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건 1학년 1학년 말. 말쯤. 그렇죠? 왜냐면 네. 2학년 선행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네. 극한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 친구들이 일단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했던 대로 계속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좀 폭이 넓긴 한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그 전에서는 문제만 풀면서 계산력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습성을 못 버리고 나중에 좀 수체계가 바뀌면서 겉만 핥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쵸. 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대수체계가 빠르기 때문에 계산이 빠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다중지능 이론에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거여서 그러니까 지식 수리 영역을 상당히 잘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논리 수리 지식이죠. 네. 논리 수리 지식인데 그걸 잘하는 그 친구들인데 사실 이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영역을 조금 더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논리적으로 간 게 아니고 네. 대수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고 문제집으로 이걸 모든 게 극복을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선행으로도 보면 그렇게 지금 해결이 됐는데 사실 지금은 논리 체계가 바뀐 건데 네. 그거가 바뀐 거를 이 친구들은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계산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집이 쌓여가는 거로 자기 어떤 거를 네, 맞아요. 만족해하는 그런 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지 네, 않나 거기서 싶어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는지.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제 다른 문제 이제 이게 좀 심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기들이 겉핥기식으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 항상 조바심을 느껴요 자기가.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예. 근데 주변에 압박감들 있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뭐 주변의 부모님들의 기대나 뭐 주변 환경에 대한 기대, 자기가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조바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잘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에 의해서 수제나 영재라는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로 넘어오고 수체계가 바뀌면서 자기 지식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집에서 신뢰를 잃기 전까지의 약간 기간,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 때문에 사실 자기의 실패 귀인 자체를, 그러니까 실패하는 귀착 원인 자체를 다른 쪽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자기가 논리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다시 캐치를 해주고 그 논리적인 부분을
우리 더 채워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공부의 시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문제의 양이라든지 그걸 네, 이런 걸 잘못해서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는 확실히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찍을 거는 이제 해결책이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그걸 짚어볼 필요는 좀 있어요. 네, 그렇죠.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없으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그쵸. 행동 가능성의 변화에 대해서 좀 줄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비슷한 얘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과연 이 소위 여우라고 한 친구들이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그렇지. 있을까? 받고 행동을 어떻게 어떻게 변화할 수 변화했을까? 어떤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인에는 어떤 게 네,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동 귀인. 그러니까 이제 사회 인지 심리학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알버트 벤두라란가요? 네, 그럴 거야, 아마. 벤두라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사회 인지 지각 심리학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말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정량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보다는 네. 이 사람의 행동 변화로 인해서 발달적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 나갈 수 있느냐 네. 그거를 주로 연구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거가 어떤 거였을까요? 행동 변화 저는 가족. 네. 그렇죠. 가족이 어떤 영향을 주나? 가족 자기가 이제 솔직히 이제 뭐 밖에서 생활하는 걸 떠나서 같이 저희가 보금자리고 그렇죠. 함께 생활을 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도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 기대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에서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죠. 있는 가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고 가족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족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싸우더라도 어머니하고의 얘기와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자기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부분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족이다. 네. 그래서 귀인 중에서 가족의 환경적인 영향이 가장 큰 네, 부분으로 그렇죠. 작용한다는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교사귀인이 네.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귀인으로서 작용하는데 몇 가지가 있대요. 상위 몇 가지. 네. 근데 가장 큰 요인으로 어떤 게 있을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랑이죠. 그렇죠. 첫사랑. 네. 영어 선생님을 사랑했거든. 선생님.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럴 때 영어 참 좋아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랬고. 좋아했잖아요. 네, 선생님이 되게 근데 첫사랑은 아닌 거지. 그건 좀 이상한 거고. 그쵸, 첫사랑 이건 이상하죠. 커밍아웃. 네, 저거는 이상하고. 네. 정말 사랑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사랑이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크다고 그래요. 네. 첫사랑. 그래서 네.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존경 또는 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가장 큰 귀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두 번째래요. 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수학을 잘하는 게 선생님이 남자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남자라는 부분이 좀 강력한 어떤 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롤 모델로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거로서 귀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문제점으로 더 봐야 되는 게 여우라는 것이 지식만 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에도 할 게 되는가?
지속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쵸. 지속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네. 그 기대하는 노력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짧죠. 거죠. 그러면 이걸 그럼 좀 길게 갈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여기 얘기를 하고 언지를 한 다음에 네. 궁금하게 만들고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넘어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야죠. 그게 그럼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 있죠. 그러면 이 네. 어우가 고민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거 고민돼야 하죠. 그렇죠.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때 가장 그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여우가 그 자기가 네. 노력을 하는 시간을 노력을 점점 늘릴 수 점점 있는 늘려야죠. 그거는 어떤 걸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데 운 요소예요. 운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학문적인 부분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대한 부분이 이 친구가 맞는 시험이 있을 건데 그렇죠. 실력이 실제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나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운이죠. 운. 네, 운이죠. 운기인인데 그 운기인 자체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봐야 되냐면 교육학 상황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을 자기가 성공이나 실패 원인으로 귀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운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운이지. 네. 그래서 그 운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어떻게 적재적소로 볼 거냐, 쉬운 거를 언제 투입하고 좀 어려운 걸 언제 투입할 거냐, 그렇죠. 충격도 줘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부분 네, 맞아요.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고도 이제 각 부모들이 이제 얼마만큼 신뢰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모르겠지만 친구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낮다 그래요.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같고 떡볶이 먹고 가가지고 여자들 많이 하잖아요. 떡볶이 먹고 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막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네, 좀- 아이의 행동 변화를 시키거나 자기가 어떤 그 성취 자극을 받아서 그 기간 자기 노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주는 데는 그렇게 좀, 많은 네, 시간이 그렇죠.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해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나왔는데 네. 다음번에는 어떤 내용을 할까요? 이제 여우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리죠. 그쵸. 이제 여우가 어느 시점에서 생기나. 어느 시점에 생기는 네, 문제점이 무언가. 뭔가 그럼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가능하다. 네, 가능성.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 이거잖아요. 여우가 곰이 돼야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여우가 곰 됩니다. 분명히 곰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만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냐면은 아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관건인데 네. 실제로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맞아요. 곰보다는 더 성공률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여우를 곧 만들겠어요. 만들어 그때 봐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너의 맘속에 날고 싶어 감사합니다. 너를 보고 있으면 오랜 내 아픔 위에 혈금 미소가 번져 네가 보고 있으면 그늘진 내 맘에